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직전 회차가 2월이 되면서 오랜만에 2회, 2월 회차가 됐습니다. 이번 회차는 좀 왠지 모르게 쉬워 보이는 느낌이고 왠지 정배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항상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부패 24회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뉴캐슬 대 토트넘. 최근 뉴캐슬은 직전 3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으면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5경기째 패배가 없고 이번 경기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입니다. 다만 현재 뉴캐슬이 홈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다고 해도 직전 홈 5경기에서 10골을 실점을 하면서 수비 불안을 보이고 있고 트리피어, 알미론, 리브라멘토 등 핵심 많은 선수들이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꽤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리그 하위에서 헤매고 있는 에버턴과도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시 기세가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토트넘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 복귀하면서 전력이 탄탄해져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3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직전 3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있습니다. 원정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풀럼에게 3대0으로 대패를 하면서 극심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은 히샬리송 선수를 제외하고 딱히 눈에 띄는 이탈 전력은 없고 리그 4위에 위치하면서 아스톤빌라와 챔스 진출권을 놓고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전력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홈팀 뉴캐슬의 무패 2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홈 2점을 가져가고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은 아틀레티코의 승리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전력에서 지로나가 결코 뒤지는 전력도 아니고 순위에서도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만큼 두 팀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아틀레티코는 주중에 챔스 경기를 치른 반면에 지로나는 주말 리그 경기만 치르면서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체력적으로 유리하게 시작을 하고 바로 다음 경기가 도르트문트 원정인 만큼 이번 경기 체력 안배를 하지 않을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틀레티코가 리그 4위에 위치해 있고 5위에 위치한 빌바오와 단 2점의 승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너무 힘을 빼고 경기할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지로나가 원정에서 마요르카와 헤타페에게도 패배를 기록하면서 원정 4경기 연패를 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로나의 승리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무 2개 가져가 보겠습니다. 3번 경기 브렌트포드 대 셰필드. 흐름이 좋지 않은 두 팀의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현재 3경기 연속 무승부에 9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부진한 상황이고 셰필드도 7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리그 20위 꼴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셰필드가 첼시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의외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직전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강등 버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4경기 연속골을 넣었다고 해도 리그 15경기째 실점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엄청난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셰필드가 홈이라면은 무승부 이변까지는 가볼 수 있겠지만 이번 경기 브렌트포드가 홈에서의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최근에 맨유, 브라이턴, 아스톤빌라 같은 상대적 강팀들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리그 15위에 처박히면서 강등권 18위인 루턴타운과 4점의 승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두 경기 결과로 강등권까지 다시 한번 처박힐 수 있는 상황에서 남은 경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고 토니, 은베모, 위사를 주축으로 하는 압도적 공격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홈팀 브렌트포드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번니 대 브라이턴. 번니가 최근 4경기에서 패배하지 않고 강등권에서 벗어나려는 발악을 좀 하고 있지만 직전 경기 골키퍼의 어이없는 실책으로 에버턴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18위 루턴타운과 6점의 승점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반드시 승점을 가져와야 하는 경기였는데 아쉽든 아쉽지 않던 결과론적으로는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브렌트포드가 3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부진하지만 직전 패배한
상대팀이 아스날, 리버풀 같은 강팀이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뭐 당연한 패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웹스터, 퍼거슨, 미토마 선수 등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번니에 비해서 더 탄탄한 기본 전력을 갖추고 있고, 번니도 핵심 센터백인 오셔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수비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또 브라이턴이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주앙 페드루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고 15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하고 있는 번니의 수비 정도는 어렵지 않게 뚫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 홈팀 번니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라요 대 헤타페. 라요가 리그 16위까지 꼬라박히면서 최근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직전 두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리그 순위로 봤을 때 헤타페가 11위에 위치하면서 16위에 위치한 라요보다 더 높은 순위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번 경기는 라요가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라요는 지금 현재 홈에서 3경기째 패배가 없고 헤타페는 원정 5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에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라요가 현재 팀 내 최다골 6골 기록하고 있는 알바로 가르시아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공격 전력에 이탈이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가르시아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헤타페는 팀 내 최다골 15골 기록하고 있는 마요랄 선수의 부상 이탈이 뼈아픈 상황입니다. 또 두 팀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라요가 헤타페를 상대한 홈 6경기에서 5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칠 만큼 헤타페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홈에서의 2점을 가져가는 라요 쪽으로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라요의 승 가져가겠습니다. 8번 경기 마요르카 대 레알 마드리드. 기본적인 전력에서 차이가 큰 팀들의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선두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챔스 경기 포함해서 현재 14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챔스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불리하기 시작을 하고 홈 경기에서 맨시티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맨시티 원정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로테이션을 돌릴 경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마요르카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전력에서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2위 바르셀로나와 승점이 8점 차이인데 아직 남은 경기들이 많고 두세 경기 만에 우승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로테이션 멤버로 구성을 해서 경기를 치른다고 해도 마요르카의 전력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리그 원정 11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마요르카의 패 가져가겠습니다. 11번 경기 그라나다 대 알라베스. 두 팀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홈에서 경기하는 팀들이 승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라나다가 약팀일 수 있겠지만 알라베스에게 유독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에서 경기하는 그라나다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현재 그라나다가 5경기 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11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 2점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미지수로 보입니다. 물론 리그 19위에 위치하면서 강등버프까지 지금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이 너무 부진한 그라나다입니다. 근데 알라베스도 2경기 연패를 진행 중이고 직전 원정 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원정에서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서 실점이 더 적은 그라나다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그라나다의 홈에서 알라베스에게 5연승, 또 알라베스 상대의 7경기 연속 실점, 이 점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아스날 대 아스톤빌라. 아스날은 주중에 바이에른 뮌헨과 챔스 경기를 치렀고 아스톤빌라는 주중에 릴과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 아스날이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도 월등하게 좋습니다. 또 아스톤빌라는 유로파 포함해서 원정 직전 3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원정에서 부진하고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스날이 다음 바이에른 뮌헨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스톤 빌라도 비슷한 상황이고 아스날이 직전 3경기에서 클린시트 경기를 치렀고 직전 10경기에서 6경기를 클린시트 경기를 치를 만큼 탄탄한 수비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뚫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또 아스톤 빌라는 핵심 선수인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가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중원에서 연결되는 볼들의 양질이 떨어질 게 분명해 보입니다. 또 아스날은 전력 누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한다고 해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아스날의 승 가져가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소시다드 대 알메리아. 이번 경기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메리아가 리그 20위 꼴찌에 위치하면서 강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시다드는 리그 3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있는 소시다드긴 하지만 그렇다고 리그 최악체인 알메리아에게 패배하는 그림은 그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알메리아가 리그 20위 꼴찌에 위치하면서 강등 버프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평균 득실점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고 기본적인 전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확률상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나 좀 홈팀 패배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2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면 독식을 노리는 분들은 이번 경기에서 꺾어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는 좀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소시에다드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24회차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5경기는 월 3,990원짜리 꺼풀 회원에 가입하시면 회원 전용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